안녕하세요. 이번이 제가 10개를 한 단위로 해서 아이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아이들의 문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만들려고 이제 계획해서 오늘이 10번째예요. 그래서 10번째로 요 내용을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마음을 바꿔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교육의 대상이잖아요. 대상이지만 우리가 아이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우리가 아이들, 우리 어릴 적하고 지금 이제 세상이 진짜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아마 선생님들도 아무리 20대의 선생님들, 30대의 선생님들, 40대의 선생님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유학이라는 그런 어떤 그 공자의 사상 이런 걸로 우리 사회가 그다음에 굉장히 배움이죠. 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학에 대한 그 염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예요? 글을 모르던 사회에서 그다음에 이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이제 한글을 배우게 되고 이렇게 됐지만은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일제 시대를 지나서 이렇게 교육이 학교라는 시스템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전까지 사실 옛날에 서당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서당을 다니는 고 양반집 자제들은 또 이렇게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똑같이 유럽이랑 똑같이 그렇게 한정된 사람들만 교육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정되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다 어땠어요? 신분도 높고 그다음에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서민들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럽죠. 그런 분들이. 그리고 항상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고 요즘은 이제 제가 한국 분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저희 대학에서 한국 교사들하고 이렇게 뭐 연수도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저희 대학에 있는 학생들을 예비 교사들을 한국에 이제 영어 교사로 보내고 뭐 국가 프로그램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한국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공부 좀 더 하고 싶다. 이 얘기예요. 굉장히 막연했어요. 저도 제 짝이 미국에 가서 한 1, 2년 있어 볼래? 그랬더니, 나도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었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일반 한국 사람들의 그냥 마인드가 그 학에 대한 그게 대학에 아니면 어떤 그런 그 학위에 대한 염원인지 아니면 진짜 배움에 대한 배고픔인지는 모르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저도 제 짝한테 속았잖아요. 그렇게 공부 좀 더 해보고 싶어서 근데 와서 보니까 더 해보고 싶지 않았더라고요. 생각보다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지고 제가 보기에는 한국 분들이 그 학에 대한 염원이 이제는 돈에 대한 염원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염원으로 바꿔서 이게 돈 지상주의 사회같이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는 제가 이제 가끔 듣는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내용만 전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참 이렇게 서글픈 마음을 많이 갖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근데 학이 그럴 때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비판적이었었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에 그렇게 배움이 뭐에 대한 배움인지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염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학교라는 삶 안에서 아이들을 이제 우리가 길러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제 책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책을 여기서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간간히 케이스북 같은 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을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에 대한 그 내용 자체가 아이들이 너무나 시니컬해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보여주는 그 모습이 그냥 우리는 아이가 버릇이 없다. 집에서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러고 부모가 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하니까 아이들도 와서 똑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많은 경우에 어때요? 물론 그런 모습을 하고 아이들이 올 거예요. 오지만은 저는 일단은 학교에 왔을 때 부모와 선생님은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른에 대한 제가 불신이라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가정이 좀 힘든 가정에서 자라면 아이들이 어른에 대한 불신을 갖게 돼요. 불신이라는 게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을 안 믿고 어른을 싫어하고
그 무의식 속에서 어른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왔어요. 왔으면 일단 누구예요? 내 아이들인 거예요. 내 학생들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끔 가던 선생님들 중에서 굉장히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하시는 걸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봐보면은 제일 좋은 롤모델이 사실은 선생님들이에요. 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뭐를 얻어요? 신뢰를 얻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신뢰를 얻어야지 어때요? 선생님이 하는 말이 말빨이 먹히잖아요. 그죠? 이게 결국에는 뭐예요? 아이들은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왜 제가 아이들이 디펜던트고 힘이 없고 아이들의 특성을 왜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아이들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어른들이 통제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아무리 아이들이 힘이 엄청 센 것 같지만은 이렇든 저렇든 아이들은 힘이 없어요. 경제력이 없으면 힘이 없게 돼 있어요. 그죠? 자기가 자기 몸뚱아리에 새끼 밥 넣을 수 있고 자기가 입을 옷 입고 살 수 있고 자기가 기거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기기 전까지는 아이들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결국 어른한테서 못 견디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 나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면 이제 어른의 손길을 부모 말을 안 듣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못 견뎌서 나오기도 하고 또 친구하고 잘못 뚫려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아이들이 바라는 게 특히나 이제 좀 가정이 어려운 집 아이들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만 어렵다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미국도 제가 계속 미국 그 학교에 계속 워닝을 하는 게 저희 학생들한테도 이제 교육을 하는 게 경제적 어려움만 우리가 얘기를 한다. 미국에서도 계속 퍼블티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일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에서도 아이들이 힘든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부모님들은 교육을 받지를 않고 부모가 돼요. 부모 자격증이 없어요. 부모 자격증이 있는 나라는 아마 없을걸요, 전 세계에. 그죠? 누구든지 부모가 되면 부모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아이를 낳았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느냐 말이에요. 그죠? 그걸 알고 하는 게 그냥 전통적으로 그냥 배운 대로 그냥 키우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 대로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자기가 자기 부모한테서 배운 거를 그대로 답습해서 자기 아이한테 전달하는 부모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워낙 여기가 다민족 국가이다 보니까, 그죠? 그런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일반 상식에서 벗어난 가정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학교에서 선생을 했고, 그런 가정이 있는 거를 이 사회에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상대로 한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교수들이 한 연구들이 많아요. 학자들이, 교육학자들이 한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많고 이 아이들의 이 언어와 이 아이들의 행동, 그죠?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은 전부 다 문제 행동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의 그런 문제 행동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이 혼을 내는데 희죽희죽 웃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선생님들은 어때요? 화가 나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말을 하는데 애가 희죽희죽 웃어. 근데 선생님은 아이는 그 희죽희죽 웃는 게 선생님 말을 안 들어 네 말이 웃겨 해서 웃는 게 아니라 애들이 그냥 긴장을 하면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그냥 그 행동인 거예요. 그 어려운 가정에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이 그다음에 뭐를 선생님하고 논쟁이 붙거나 아이 친구들하고 뭐가 아규를 하기 시작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심하게 큰 소리를 해요. 왜냐하면 왜 우리 영화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 아이들이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도 가르칠 때 제가 아이들한테 절대로 친구가 때렸다 해서 너네도 맞받아서 때리지 말아라. 선생님한테 얘기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학부모가 저한테 진군 말치를 해서 와가지고 너가 이렇게 얘기했다면서 You never said that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아이가 한 대를 때리면 10대를 때리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가 각박한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이가. 우리 뭐 흑인들 나오는 이런 영화들을 보면 이해가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리고 힘들게 이렇게 집안이 편안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만큼 울분이 차 있어요. 울분이 차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그 울분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을 잘 믿지 않고
그죠? 잘 믿지 않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욕도 많이 해요. 그냥 일상의 욕이에요. 그냥 욕이고, 보통의 이제 화를 그냥 막 내고, 전혀 뭐 어른이라 그래서 존경심을 보이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보통의 문제가 생기면 다 뭐예요? 몸으로 싸우고, 때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왜 퍼스널 스페이스 이래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는 그런 게 별로 없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뭐를 지시를 해도 잘 따라가지도 않고 잘 듣지도 않고 굉장히 뭐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삶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래요? 이 올가나이즈가 안 돼 있죠. 막 엉망이죠. 그러니까 뭐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뭐 연필 하나 꺼내 뭐 종이 뭐 노트북 꺼내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가방만 뒤지다가 끝나는 것처럼 한국하고는 이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기 미국도 락커가 있어가지고 복도에 락커가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오면은 모든 걸 거기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락커를 애들 열어보면 뭐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들이 있고 막 말을 막 정신없이 많이 하고 어른들 앞에서 굉장히 그거 하고 아이들이 참을성도 없고 막 이런 특징들을 이해를 하면 제가 이제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선생님들한테 계속 하는 이유가 그랬잖아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아, 얘네들이 어떤 환경에서 왔구나. 그러다 보면 아, 얘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는 이 행동이 특별히 나만을 향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구나. 또 학생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아, 이 아이는 지금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구나. 그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을 알아야 우리가 싸우잖아요. 그거예요. 개념이 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싸울지를 알아요. 근데 아이들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알아야지만 선생님이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하고 할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행동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 어떻게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 아이들과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첫 번째는 뭐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도 그런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아마 중요한 내용들을 몇 번씩 할 텐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야 돼요. 수업을 잘 해야 되는데 정말로 명강사처럼 잘해야 돼요. 학원 강사 뭐 몇백만 원씩 한 강좌에 뭐 이렇게 지금 제가 돈 개념은 없지만 그런 사람들 좀 제가 그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전 사립 기관 안에 있는 교육기관에는 이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연구하고 계속 교재를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일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 죽으라고 노력을 하는데 선생님들은 그런 노력을 제가 안 한다고는 말을 못해요. 하지만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수업에 전념해서 선생님으로서 선생님을 하게끔 놔비두지를 않잖아요, 학교가. 이런 걸 놓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뭉쳐가지고 교육기관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뭐 싸우라는 게 나가서 막 데모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강의에서도 그래서 선생님 노조가 좀 필요하다. 미국처럼. 미국은 선생님 노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정말 강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노조와 협상을 하지 않고는 교육부 장관도 뭘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일단 노조와 먼저 얘기할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 노조가의 개념이 뭐예요? 힘인 거예요. 힘인 거예요. 지금 상태로 선생님들이 지금 갑옷도 없이 무기도 없이 전장에 아이들의 문제 행동은 이만큼씩 막 이렇게 돼가는데 선생님들의 교육은 하나도 안 돼 있고 또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는다 그래서 학교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그렇잖아요. 학교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당장 아이가 도저히 핸들이 안 되는 아이는 내보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죠? 그런데 그게 절대로 선생님을 능력 없게 하지를 않고 선생님이 이 아이가 무슨 행동을 해서 어떻게 하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디스플리너리 폼이라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있어요. 거기다 적어가지고 아이를 내보내야 돼요. 그럼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읽잖아요. 읽으면 이제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었으니까 아이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미국도 시스템이 그렇게 잘 돼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이제 인지는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교육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학교도 선생님들이 지금 개개인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뭉쳐야 되는데 이제 뭉치는 방법이 뭐예요?
단체를 만드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단체가 결국 유니온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지금 사회적인 문제도 많고 이래서 제 말을 오해해서 듣지 마시고 이걸 해가지고선 무슨 뭐 민주화 운동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느 단체든 간에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위에 조직이 있으면 선생님들은 이 피라미드 밑에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바닥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때요?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교육에 있어서 지금 미국처럼 선생님이 부족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교육이 안 돼버려요. 선생님이 없으면 아이들이 학교를 올 수가 없고요. 아이들이 없으면 선생님이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이들과 선생님은 그 관계예요. 아이들과 선생님이 제일 중요해요. 학교 시스템 안에서. 지금 뭐 교장 선생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교육청이 다 착각.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교장, 교감이 어쩌면 행정직에서 가장 낮잖아요. 풀타임으로 아이들 수업 안 하고 그냥 행정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분들은 전부 다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주어진 시간 안에 최고의 수업을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학생과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어시스트하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학교 조직이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착각이 돼 있어가지고 한국은 이 조직에 일의 서열이 있지 사람의 서열이 있는 게 아닌데 사람 교장 선생님이 되면 사람이 높은 직으로 올라가 버려요. 아니에요. 이건 책임인 거예요. 그죠? 한 학교를 통째로 책임을 지는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고 이 학교를 전체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죠?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의 의미는 그 의미인 거야. 직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높은 거지. 왜? 책임자니까. 그런 책임자는 어때요? 월급이 왜 많아요? 책임자들이. 책임이 많기 때문에 월급이 많아요.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조직이 선생님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 선생님들은 뭐예요? 이 조직 안에서 아이들과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이 너무나 쏙쏙 들어와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거를 아이들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일타 강사가 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그다음 이야기 못하는데 제가 요 10개의 이제 강의를 만들었거든요. 이제 첫 강의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다시 저한테 다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오픈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만일에 이제 잘 진행이 되면 제가 그 다음으로 이제 선생님들을 어떻게 준비를 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게 제가 몇 개의 강좌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길죠. 그죠? 제가 수업 시간에 뭐 학생들이 교대, 사범대 얼마나 오래 다녀요. 그것처럼 굉장히 길지만은 그거를 제가 짬짬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나중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